잔금을 치기도 전에 돈을 버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네, 맞아요.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나서 공유자들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일정 부분은 이제 합의금 쪽으로 주시고 저희는 잔금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지분부동산에 대해서 진심이시다 보니까 1년간 대략적인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20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보니까 저희 이제 수강생이랑 해서 총 들어간 물건 정도가 한 15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5건 중에서 제가 직접 투자한 건 5건 정도. 소송도 하시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소송은 지금 현재 어저께 봤을 때 62건 정도, 6개월 안에 62건 정도 하고 있는데 지분 경매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셨잖아요. 잔금을 치기도 전에 돈을 버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네, 맞아요. 출구 전략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7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7가지에서 또 7가지로 곱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7가지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뭐냐면 잔금을 치기 전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나서 공유자들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이 땅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분들한테 수익이 나는, 이득이 나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잔금 치기 전에 일정 부분은 이제 합의금 쪽으로 주시고 저희는 잔금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해서 출구 전략하는 게 첫 번째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죠. 잔금을 포기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잔금을 치고 공유자한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익률의 문제예요. 이제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낙찰을 받았다라면 보증금이 10% 정도 하니까 100만 원 정도로 보증금을 내거든요. 100만 원을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 부분이랑 합의를 봐서 300만 원 정도 받게 된다라면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겠죠. 100만 원을 포기하고 300만 원을 받았으면 일주일 만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수익률을 치면 1년으로 치면 이게 수천 % 정도 나오겠죠. 저희 돈이 만에 묵힐 필요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취득세 양도세가 100만 원보다 덜 한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잔금 납부하고 나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었지만 1,000만 원을 다 잔금을 납부하고 3개월 안에 2천만 원을 받으면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토지로 예를 들자면 4.6%가 5% 정도의 50만 원 정도에서 부대 비용 왔다 갔다 하는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2천만 원 팔면 900만 원이 남잖아요. 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팔면 55%거든요. 남는 게 처음에 잔금만 납부하고 받았을 400이랑 3개월 뒤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1,000만 원 벌어서 양도소득 다 내고 순수익과 거의 비슷해져요. 네.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군요. 맞아요. 매매 대금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팔면 수익률이 높아가니까 양도소득세 부분도 이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유자도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1,500만 원 정도에 저희한테 줬던 500이랑 저희가 낙찰받은 1,000만 원 정도 1,500에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상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니까 이분도 이득이고 저희도 이득인 거죠. 매일 얘기를 하지만 지분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협상력이고 협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쪽이 다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이익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공유자한테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함께 매도하는 거. 공유자랑 잘 얘기를 해서 함께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공유자 지분을 제가 사갖고 와서 제가 그걸 가지고 혼자서 매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매를 하나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2개 받은 효과가 나는 거죠. 4월 때부터도 경매를 받았던 그 가격으로 기준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사갖고 오면 굳이 경쟁을 할 필요 없이 경매를 2개 받게 된 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이제 월세로 원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나오는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낙찰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라면 그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낙찰받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수익도 그렇게 되면 7, 8% 많게는 12% 정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배째라 나 줄 돈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 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매를 넣을 수도 있죠. 6번째 방법인데 경매를 넣어서 괜찮은 물건이면 저희가 또 공유자 우선 매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째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또 안 되면 아까처럼 마지막 방법으로 형식적 경매라는 걸 받아서 전부 다 같이 경매를 올려서 배당금으로 수령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월세를 안 내야 경매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단 한 달에도 안 내도 경매는 칠 수 있어요.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송이 들어오면 갚는다든지 공탁이라는 제도로 해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예를 들어보면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것들, 저 아파트가 우량 물건이고 월세가 많이 나오면 일부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월세를 청구를 안 하죠. 그럼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라면 6개월이면 한 2,400 정도 나오잖아요. 한 번에 2,400을 갑자기 청구해버리면 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방심하고 있다가 나머지 지분까지 가져오고 싶은 분들은 1년 정도 청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금액에서 갑자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갚지 못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과 지분을 경매 붙여서 자기가 공인중개사 매수권을 청구해서 나머지 지분 가격도 저렴하게 가지고 옵니다. 전략 싸움인 것 같아요. 경험치가 아닌가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가장 최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의뢰인 중에서 청주에서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신 3분의 1 변론을 갔다 와서 판사님께서는 현물 분할을 해라, 원래 원칙이 현물 분할이니까 토지끼리 3분의 1씩 나눠 가져라 얘기를 했나봐요.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거기 물류창고가 생길 거고, 물류창고가 생기면 대형 트럭이 들어올 거고, 대형 트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4m에서 6m 정도의 도로는 확보를 해야 들어가고 나가는 게 좀 편리하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땅이 하락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팔든가 본인들이 저희 거 사가라고 좀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뒤에 그 땅을 매수할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잘 사용해서 나머지 땅까지도 매수를 싸게 매수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물류 창고 하시는 분 중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서 연락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비싸게 팔라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략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전략과 정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가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88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도 안 좋고 세수도 100조 정도 모자르고 오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을 완화한다든지, 법인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밖에 없겠구나. 입지 좋은 부분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는 1기 신도시를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재건축에서 많이 짓게 한다든지, 지금처럼 그린벨트를 풀 수 방법밖에 없는데, 예전에 소송하러 왔다가 그린벨트 서울 인근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임야를. 근데 그때는 제가 안 샀는데 발표가 나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혹시 아직까지도 매도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고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정보를 모른다라면 더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겠죠.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를 건드리는 게 사실은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이 완화시키냐 강화시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잖아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뉴스도 올려주시고 네, 맞습니다. 하시는 게 그걸 봐야지 다음 투자를 수익을 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협상을 좀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어렵네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건 사실 협상력이에요. 협상력. 사람도 매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매일 다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협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도 이득을 주고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유자의 정보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들어가시는지. 네, 맞아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최초로 누가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증여가 됐는지 상속이 됐는지,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사고를 쳤는지 추측이 가능하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걸 누가 사가지고 있는지를, 재력을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는 데를 또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가장 타겟이 될 만한 사람을 1차적으로 넣어서 만났을 때 상황을 좀 알게 되면 다시 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목표가 있네요. 이분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사줄 수 있겠다. 그냥 사주겠지 하게 되면 우왕좌왕돼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의뢰인이 맡겼을 때 협상하는 자리까지 나가거든요. 갈 때마다 새로 또 배워요. 시간이 많이 주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제가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그때 바로 또 제가 대응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최대한 그날 끝내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협상력이라든지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딱딱 제시를 해줘야지 상대방한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버리면 많아야 3지선다고 2지선대만 딱 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1번이면 1번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2번을 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객관식을 주게 되면 어쨌든 골라야 되잖아요. 답은 모르지만 골라야 되니까 두세 가지 내에서 협상안을 가져가서 주면 그분들이 거기서 고민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도 힘들고 일반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도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입찰가가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지분 경매로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정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지분 부동산만 해주는 게 아니라 현재 부동산 경공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시장의 흐름을 잇는 방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명의를 알아야지 좀 최대한의 또 수익을 내니까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왜 지분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주택이라든지 상가, 토지, 도로라든지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피드백 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알려드리고 있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해결해주는 정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한 분 한 분의 원하는 수익률이나 직업이나 관심도를 또 체크하시는 걸로 섬세한 걸로 수강생들 사이에서 유명하시더라고요. 학원이란 특성상 여러 사람을 보듬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토요일 날 무조건적으로 오프라인을 잡고 참석해서 서로 궁금한 거를 의논할 수 있게끔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거 어떻게 해결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조별로 또 공부한 걸로 해서 발표도 좀 하고 서로 1대1 케어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을 소수정. 하셨잖아요. 네, 소수정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케어가 아니라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자기 혼자 실행을 못하거나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나 40대부터 60대까지 은퇴자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분 부동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바를 만들어서 물건 추천부터 해결할 때까지 제가 이제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소수정 예방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